안녕하세요. 봉지개방의 피아니스트 봉쌤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오늘의 봉지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너는 정수용의 몰락인데요. 락 보컬리스트 정수용과 함께하는 아무것도 몰라도 알 수 있는 락, 몰락이라고 하는데요. 정수용의 몰락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세븐데이즈의 Son of God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들으신 세븐데이즈의 Son of God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븐데이즈의 보컬 정수용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용 씨가 어떤 분인지 청취자분들한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데이즈의 보컬 정수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Son of God 이 곡 직접 부르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 영어여가지고 이 영어에 대한 압박감은 이 한국에서 상당히 듣기 힘듭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곡의 가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힘들 때 주께서 와가지고 구원을 주신다. 대략 이런 내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CM인가요? 이게 정확히 장르 자체가 CCM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교회나 성당 열심히 다니세요? 네, 전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네, 이 곡은 저희 밴드 리더인 기타리스트 김현수 씨가 만든 곡인데요. 저희 기타리스트 형님께서는 기독교 신자세요. 네. 저의 극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가사 내용을 고집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티 안 납니다. 네. 예. 영어 가사인데 이렇게 부르면서 그거를 막 신경 쓰면서 불러요? 그게 사실 저희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 가사를 만든 건 아니고요. 락 음악이라는 게 한글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어떻게 속된 말로 간지가 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조금 오바스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너 좀 설명해 주시죠. 정수용의 몰락인데요.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너 제목 따라가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거 일회성인가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너무 잘 들어도 몰락해버리면 어떡하죠? 그건 그거대로 좋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또 이제 또 대탄생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책은 덮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정수용의 몰락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왜 몰락이죠? 제가 이거를 생각했던 거는 저희 세븐데이즈 밴드가 이제 앨범을 이제 발매하고 나서 거의 활동을 안 했습니다. 네. 거의 뭐 공연 한 두세 번 하고 거의 끝난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제 따로 떨어져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자 너무 개인 플레이 중심으로 가게 되고 저희 밴드 자체가 이제 몰락을 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가지고 그냥 몰락이다. 네. 락이란 글자도 들어가 있고 어쩌면은 이 주제랑 굉장히 좀 어울린다고 생각도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걸 인수 받을 때 아무것도 몰라도 알 수 있는 락이라 그래서 몰락 잘 지었다고 했었는데 암울하네요. 네.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저한테는 더 감사스럽죠. 그렇다면은 이 코너의 제목은 아무도 몰라도 알 수 있는 락. 뭔가 계몽적이고 학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코너가 되는 건가요? 네, 전혀 그런 의도는 1도 없었지만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게 말 따지자면은 뭐 오늘 짜오신 코너는 그렇지 않은데 이미 짜오신 게 많이 소개해 주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취지와는 잘 맞다고 봅니다. 네, 저는 항상 즉흥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락커군요. 네. 락 스프릿. 뭐 락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네. 궁금한 게 그 공연장 보면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삐면서 네. 락 스프릿 하잖아요. 그런 거. 네네. 락 정신 그런데. 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뮤지션의 일종의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손짓을 하는 표현은 보통 I love you라는 의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네. 가끔 엄지손가락을 빼가지고 엄지손가락 빼서. 예, 그 뿔 2개 달린 짐승의 형상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사람 모양 좀 이렇게. 예, 그거는 뭐 받아들이기 황소 같지 않나요? 황소? 오히려? 그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알아서 오픈. 네, 네, 항상 모든 거는 오픈된 그런 의미로 그냥 호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냥 일종의 제스처. 그런 거?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주제가 뭐죠? 락의 대가들. 대가들이요. 예. 집이 되게 거대 가문인가 보죠. 이거 새로 나온 아재 개그인가요? 예. 그 제가 이런 개그에는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저 아직 젊어가지고 네. 실례지만 나이가. 예, 제가 31입니다. 올해. 그렇군요. 네. 이 락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이제 오래된 그런 클래식 락부터 이렇게 알아가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래된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클래식의 의미고 락에서의 고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클래식 락 중에서 이제 대가들이 많이 탄생했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6, 70년대 혹은 80년대까지 락의 대가들이라고 우선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그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이 있죠? 이제 락의 대가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락이 파생된 원인부터 찾아 들어가는데요. 보통은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꼭 뭐 어느 누가 락이라는 장르를 파생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비틀즈라든가 롤링스톤즈, 더후 이런 쪽부터 스타트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락의 가장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록의 대명사 레드 제플린의 락앤롤을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네. 레드 제플린의 락앤롤 듣고 왔습니다. 보컬이 로버트 플랜튼? 로버트 플랜트입니다. 이런 락앤롤. 락앤롤은 또 뭐죠? 제가 락앤롤에 대해서 뭐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네. 이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뭐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능적으로 뭔가 막 흔들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음악이 락앤롤이 아닌가.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FX도 락앤롤이 될 수가 있겠군요. 아유, 죽이죠. 네. 레드 제플린 전설적인 그룹이죠. 네, 그렇습니다. 각 연주자들마다 워낙에 많이 유명하고. 네, 굉장한 테크니션들이고요. 네. 레드 제플린이 왜 유명해진 거예요? 그 다음 시대를 네. 열어낼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음악적 분위기를 갖고 있는 밴드가 아니었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레드 제플린하고 거의 뭐 쌍벽을 이루던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었죠? 네, 그 레드 제플린이랑 그 시대에 같은 네임밸류를 갖고 있던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제 디퍼플 정도가 있었고요. 네. 스모크 온더 워터. 네, 사실 뭐 디퍼플이 그렇게까지 엄청 유명했다. 뭐 물론 엄청 유명했지만 레드 제플린에다가 이제 좀 비교를 하기에는 약간 아주 약간 모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주 약간 좀 크게 느껴지네요. 왜냐면은 레드 제플린이 그 당시에는 거의 비틀즈의 이제 아성을 넘볼 수 있을 정도의 영국에서 그 정도의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레드 제플린이 영국 그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틀즈도 이제 영국 그룹이었는데. 네. 그 시대에 이제 많은 이제 걸출한 락 밴드들이 다 영국 출신이었죠. 그럼 미국보다는 이제 영국 쪽에서 좀 더 락이 좀 발달한 건가요? 네, 이제 영국 쪽에서 뭐 미국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틀즈나 이제 뭐 그 비슷한 밴드들에 힘입어 가지고 네. 영국에서 그런 힘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레드 제플린 이후에 이제 명목을 잇는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 있었죠? 네, 이제 굉장히 많은 밴드들이 있는데요. 전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아, 전이요? 네. 오픈암즈? 네, 오픈암스를 이제 부른 그룹이기도 하고 굉장히 나중에 나온 밴드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레드 제플린에 비해서 막 한참 후배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밴드입니다. 전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전이가 레드 제플린 전 세대 약간 좀 팝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 레드제플린 이후에 있는 네, 탄생된 그렇습니다. 그룹이네요. 네네네. 오픈암즈가 워낙 팝적인 성향으로 유명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팝 그룹 같은 게 좀 많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하드락이나 락 그룹인 것 같진 않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약간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락 밴드들도 굉장히 감미로운 이런 정통 발라드를 구사하는 밴드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딱 한 곡만 찝어가지고 마치 오픈함스는 이게 팝이랑 굉장히 가까우니까 이 밴드도 정체성은 팝이다. 마치 예, 팝 예. 그룹인 것처럼. 네, 사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도 뭐 전이 하면 오픈암즈인데 락 보컬리스트니까 보컬 간만에 오신 보컬리스트인데 우리 전이 한번 오픈암즈 한번 라이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안 될까요? 오픈암. 네, 저기- 뭐 앞에만 제가 저희 살짝 PD님 저희 우리 에코 한번 넣어주시죠. Lying beside you here in the dark, feeling your heartbeat with mine. Softly you whisper, you're so sincere. How could our love be so blind? We sailed on together, we drifted apart, and here you are by my side. 네, 오픈암즈. 이거 우리 음악 틀지 말고 라이브로 해야 되겠다 이제. 네? 라이브 너무 좋은데요. 이게 말하는 톤과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는 기술적으로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라이브 계속 시켜야겠네. 자, 그러면 전이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저니가 이제 팝 밴드라는 누명을 받기 위해서 저는 저니의 이제 락 스타일의 곡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니의 Separate Ways. 전이의 Separate Ways를 듣고 왔습니다. 약간 그래도 소프트한 감은 좀 있네요. 이거를 소프트하다고 하시니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차군요. 네. 근데 악기 구성 보니까 뭐 신디도 좀 많이 쓰고 약간 네. 전통 락, 하드락과 락이라고 한다면 이제 심플한 구성품인 네. 드럼, 네. 베이스, 기타, 보컬 이 구성인데 여기서는 좀 신디드 쓴 거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좀 희석된 느낌은 좀 있네요. 밴드의 기본 구성은 보컬, 기타, 드럼, 베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만 거기에서 이제 뭐 신디사이저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네. 이게 그거는 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좀 좋으세요? 어떤 구성들이? 기타, 보컬, 베이스, 드럼 거기다가 이제 건반 파트까지 이렇게 구성된 밴드가 가장 이상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락도 보면은 종류가 많잖아요. 뭐 하드록도 있고 소프트 락, 뭐 메탈도 락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 락을 대분류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메탈이라는 것도 어쨌든 락에서 파생된 하나의 장르이기 때문에 이제 메탈도 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뭐 메탈리카 세대였기 때문에 그런 헤비 메탈에 대한 거를 락보다는 저는 거꾸로 들었거든요. 메탈리카를 듣고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메가데스 듣다가 연주 음악 듣다가 레드 제플린으로 가는 경우였거든요, 저는. 네, 보통 그 시대 분들이 거의 그렇게 많이 거슬러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시대 사람이라면은 제 세대. 네. 뭐 보통 네. 사람들은 락을 들을 때 어떤 순서를 듣게 되죠, 보통?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나요? 거의 자기가 이제 딱 꽂혔다 하는 그런 밴드 음악을 듣다가 이제 이 음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가다가 이제 많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 어떤 거 먼저 들어봤어요?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정통 헤비메탈 밴드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그룹으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영 씨 나이 때 되면은 그 락을 많이 듣고 어떤 음악들이 주로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가요 발라드 가요? 네. 어떤 가요가 많이 났나요? 그때는 이제 윤도현 밴드라든가 김경호 씨 이런 분들의 노래를 많이 들었죠. 아, 이미 락을 좋아하셨군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딱히 뭘 좋아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주다스 프리스트의 곡이 네. 귀에 갑자기 딱 꽂히면서 네. 이게 이 노래가 너무 좋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비행 청소년이었나요? 약간 그렇습니다. 네. 어둠의 자식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좀 파워풀하다 보니까 좀 남성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좀 많이 듣는 음악이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그냥 했지만은 이 비행 청소년이란 말은 그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약간 좀 과격한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락 음악은 시끄럽고 의미가 굉장히 불량스럽다.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꼭 그런 취지의 음악만 있는 건 아니고 네. 굉장히 선량하고 이제 온화하고 네. 따뜻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락 음악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락이 있나요? 팝락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팝락이기보다는 팝이면 팝, 그냥 락이면 락 이렇게 분류를 짓는 게 사람이 더 헷갈리지도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뮤지션한테도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규정시키지 않고 네네. 그런 이런 소프트한 락 이런 것들을 한 곡 들어볼까요?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소프트한 락도 뭐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약간 프로그레시브적인 성향이 많이 돋보이는 토토라는 밴드의 로잔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토토의 로제나였습니다. 확실히 팝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듣기 되게 좋아요. 네, 굉장히 토토라는 그룹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크로스오버적인 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팝적인 그 사운드의 곡들도 많이 있고 네, 좀 하드한 그런 음악도 다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실용음악과 입시 치를 때 피아노로 이 토토 곡들을 따다가 이제 연주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이런 소프트한 락 되게 듣기 좋긴 하지만은 이게 계속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뭐 하드해진다거나 강해진다거나 막 그런 게 좀 락의 본질이 아니었을까요? 그 뒤로는 이제 그리고 에어로스미스라는 밴드가 또 있습니다. 네, 에어로스미스가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에어로스미스는 뭐 어떤 그룹이죠? 네, 에어로스미스는 기본적으로 하드락 밴드고요. 그 레드 제플린 이후에 나온 미국적인 강력한 그런 하드락 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에어로스미스 하면은 그 보컬의 입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입이 굉장히 큰.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젤리나 졸리처럼 입술이 네, 두툼하고 큰. 두툼하고 되게 매력적인 거로 보나요? 네,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저거 매력 있다. 막 이렇게 네.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구강 구조가 좀 특이하게 좀 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조금 노래 부를 때 보시면은 굉장히 입이 엄청 크게 막 벌어집니다. 벌어져서. 네. 근데 그게 정말 궁금한데 그러니까 흑인들에 대한 구강 구조가 좋기 때문에 그 울림통 그다음에 네. 이제 공명이라고 하죠. 그걸 되게 잘 살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턱관절이나 입이 좀 큰 사람들이 노래를 더 잘 부르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많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리한 점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에어로스미스 한번 먼저 곡을 한번 들어보죠. 에어로스미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에어로스미스의 가장 널리 알려진 락 발라드 I Don't Wanna Miss a Thing입니다.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이었습니다. 에어로스미스 많이 유명했죠. 그 동안에 뭐 딸이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에어로스미스 보컬 스티븐 타일러의 딸이 이제 좀 많이 유명합니다. 영화 배우로서. 예. 어떤 영화에 나왔어요? 예,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의 제왕에서 엘프의 여왕으로 엘프의 여왕. 네. 그 아우라. 네, 네, 그렇군요. 완전 여신으로 나오죠. 네, 여신이 존재했군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갑자기 상상을 해버려가지고 왜 유명해졌어요, 이 딸님이? 에어로스미스 그 보컬 스티븐 타일러의 딸 이름은 리브 타일러라고 하고요. 리브 타일러가 어떻게 이렇게 영화계에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은 스티븐 타일러가 젊었을 적에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스티븐 타일러라고 하면 에어로스미스 보컬? 예, 네. 위험한 약물도 조금 사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아기를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삼파극이네요, 완전히. 네, 그 아기는 너무 어려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몇 년 지나가지고 그 아기가 이제 에어로스미스 공연을 보러 가게 됐어요. 우연하게. 근데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저기 보컬리스트가 자기랑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닮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추궁한 끝에 이제 자기가 그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차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보컬 스티븐 타일러와 리브 타일러가 재회를 하게 되죠. 아, 찾아갔더니 뭐라 그러던가요? I'm your father이라고 그러던가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에어로스미스가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밴드였기 때문에 그 딸을 전격적으로 뮤직비디오에 출연시켜주고 그렇게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흑역사 겸 가족사군요. 네,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또 유명하다 보니까 또 그런 기회까지 있네요. 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재밌게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활동해요? 네, 아직도 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국내만 좀 안 알려졌을 뿐이지 외국에서는 좀 활동을 열심히 하나 보죠. 네, 국내에서는 원래 좀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이 곡은 많이 유명했었고 저도 이제 많이 이걸 들어봤던 곡인데. 이 방금 들은 I Don't Wanna Miss a Thing은 영화 아마겟돈에 나오는 OST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겟돈. 그러면 이제 하드락이었는데 계속 이제 이 하드락이 강해질 수 있나요? 좀 더 강해지나요? 네, 하드락에서 이제 사운드가 한층 더 강렬해진 그런 음악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네. 기본적인 틀은 하드락이라는 음악성과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사운드적으로 엄청나게 강렬해지죠. 네. 그 사운드의 변화를 많이 이끌어낸 그런 밴드들이 또 몇 존재를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많이 아시는 메탈리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메탈이라고 부르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여기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안 좋은 이미지의 그런 음악들은 대부분 이 메탈에서 많이 나오고요. 아, 뭐 사탄 찬양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 궁금한데 그 이제 슬러시 메탈, 데스 메탈이라고도 하죠. 네. 뭐 우리나라로 보자면 이제 뭐 크래쉬, 서태지와 아이들이 했던 그런 크래쉬라는 그룹도 있고. 근데 이때 음악이 사탄 막 찬양한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네. 거꾸로 돌리면 뭐 하고 막 서태지처럼 막 그런 얘기도 많았고 요때 막 이런 사탄을 많이 찬양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렇게 사탄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 밴드들이 가사 내용상에서는 우린 전혀 사탄의 사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네. 왜 너네들 혼자서 난리 부르스냐, 판을 왜 거꾸로 돌려서 듣고 난리야. 응?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할 것 같아요. 뭐 그 음악을 만든 당사자들은. 그러게요. 작곡을 하지만은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올지 예상이나 했을까? 의도한? 네, 본인들은 전혀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닌데 왜 너네들 멋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냐,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고 그래. 거꾸로 움직이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베토벤 악보를 거꾸로 놓고 치면은 이상한 음악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베토벤 악보를 아예 거꾸로 놓고 쳤는데 좀 괜찮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종의 미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헤비메탈. 네. 헤비메탈의 대표적인 그룹 메탈리카인데 이 메탈리카의 메탈이 그 메탈 때문에 이 단어가 파생된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뭐 헤비하다 그런 느낌 때문에 메탈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 건가요? 네, 그렇진 않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기 메탈리카가 이제 이름에 메탈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럼 메탈리카 하나 들어보죠.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메탈리카의 이제 대표적인 명곡 이제 마스터 오브 퍼펫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탈리카의 마스터 오브 퍼펫이었습니다.
메탈리카. 아, 이거 너무 추억의 그룹이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들으면 학창 시절에 이거 맨날 기타 치고 막 그룹에서 하고 너무 기분 좋았었는데 할 때요. 이거 노래 불러보셨어요? 저는 사실 메탈리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락커인데 메탈리카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 이러는데요? 메탈리카의 이제 이런 음악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너무 남자다운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락커인데 너무 남성스러워서 네. 부담스럽다. 사실 너무 근육질도 조금 그렇잖아요. 주로 리브 타일러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셨군요. 저는 백인보다는 동양인이 좋습니다. 여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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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악을 사랑하세요. 네, 그냥 음원기나 해야겠습니다. 네. 헤비메탈. 메탈리카 이외에 또 다른 뭐 쌍벽을 이룬 또 그룹이 있었나요? 네, 이제 메탈리카와 쌍벽을 이루는 밴드로는 그 같은 장르 그 계열의 밴드인 슬레이어를 많이 꼽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슬래시 메탈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헤비 메탈, 정통 헤비 메탈 사운드 그쪽으로 가서는 이제 메탈리카만큼의 영향력을 구사하는 밴드가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밴드가 또 있습니다. 네, 주다스 프리스트요. 정통 헤비 메탈 계열 쪽에서는 수많은 또 밴드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완성된 헤비메탈 사운드를 구사했던 밴드라고 하면은 주다스 프리스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메탈리카보다 조금 더 이제 하드한 사운드가 나오기 시작하나요? 네, 이제 메탈리카보다 뭐 하드하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와 이거는 이게 헤비메탈이구나. 아, 세다. 네, 그 헤비메탈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들려주는 일종의 그런 사운드 그런 밴드죠. 사실 주다스 프리스트랑 메탈리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얘는 얘고 완전 좀 다른 음악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주다스 프리스트. 한 곡을 먼저 들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페인킬러라고 이제 이 곡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킬러였습니다. 확실히 사운드적으로 스피드와 그다음에 강렬한 사운드 훨씬 더 하드해진 느낌이긴 하네요. 이것이 헤비메탈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떻게든 돌파구가 이쪽에도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런 사운드를 많이 듣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좀 강렬한 사운드를 내고 있는 그룹들은 좀 없지 않나요? 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사장된 분위기죠. 네, 락의 명목이 사라지고 있는. 그래도 이제 비슷한 그룹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 시대에는 저런 음악이 굉장히 메이저 주류 음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저런 음악들이 굉장히 마이너한 음악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거의 뭐 인디에서 하거나 아니면 되게 이제 무명 밴드들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귀에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런 음악은 지금까지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운타운가의 음악이 돼버렸네요. 네, 좀 그런 성향의 음악이 돼버리기도 했고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류의 저를 포함해서 이런 류의 음악을 하는 분들은 거의 언젠간 다시 그 락의 부흥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 하나로 계속 이런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음악을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좀 더 많이 활성 부탁드리고요. 네. 이런 현대적인 락을 하고 있는 그룹들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룹들이 있나요, 좀? 네, 지금 메이저 씬에서는 마룬 5나 콜드플레이를 가장 보편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콜드플레이가 이제 언플러그 앨범이나 이제 CF 배경음악으로 좀 달달한 음악들이 많이 알려져서 굉장히 좀 소프트한 아주 팝적인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팝적인 성향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보컬리스트 자체가 너무나도 뭐 마룬 5도 조금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콜드플레이도 그 못지않게 약간 그런 미성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그런 보컬이라 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콜드플레이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네, 콜드플레이의 이제 옐로우 들어보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였습니다. 많이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메탈이나 하드록보다는 상당히 소프트한 느낌이네요. 네, 거의 팝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죠. 네. 근데 잘 들으면은 정말 마론 5와 콜드플레이 보컬이 같았다고 하더라도 믿을 사람이 있겠네요. 네, 둘이 굉장히 성향이 비슷한 보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성의. 네. 추세가 요즘에는 미성으로 좀 부르면 인기가 많나 보죠. 아마 이 두 밴드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그런 추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창법을 바꿔볼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역사적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락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락이라는 거는 이제 본능적으로 들었을 때 사람이 이제 막 흔들어 제끼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흔든다는 거는 헤드빙인가요? 댄스인가요? 좀 더 이상한 질문을 하실 것 같았는데, 예. 이제 그냥 몸을 흔든다. 예, 아니면 혹은 머리를 흔들어도 되고요. 락의 메카는 항상 이 허리케인 블루 같은 머리를 흔들어줘야죠. 그렇죠. 네. 네, 머리도 좀 길러주고. 네. 요즘 락커 그러게 옛날에는 참 머리 기르고 다녔던 사람 많은데 락커들 기타 하나 메고 머리 쫙 기른 생머리에 그런 남자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엔 참 구하기 힘든 것 같네요. 네, 예전에는 그렇게 머리를 기르는 게 일종의 반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락 음악이 굳이 반항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니까요. 요즘에는 그 반항의 상징을 힙합으로 하니까요. 굳이 뭐. 네, 그렇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락에 대한 정수영의 몰락 오늘 코너 진행해 주신 락 보컬리스트 정수영 씨였고요. 뭐 앞으로 향후 계획들은 어떠세요? 네, 앞으로는 저희가 세븐데이즈 1집을 거의 활동을 안 해가지고 저희 자체도 실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거를 여기서 교훈을 많이 얻어가지고 2집을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다른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이 알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세븐데이즈의 2집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에는 조용필 밴드의 드러머 김선중 드러머의 전화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전화 인터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의 Since You Been Gone이었습니다.